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센티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냥 최수종 씨의 그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 이렇게 이해하면 또 빠를 수도 있는, 왜냐면 영화 산업이나 드라마 산업이 거의 뭐 매출액이 미미한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매니지먼트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작년 실적이 매출 외형도 줄어들고 영업 손실은 뭐 100억대로 큰 폭으로 늘어나 버렸고 단기 순손실도 248억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보기엔 한심한 회사죠. 근데 뭐 이게 나름대로 영화 산업이 침체했다, 뭐 주력 사업을 전환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있지만 그 자기 주력 사업에서 제대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퍼시픽 산업이었지만 이 회사가 지금 그 TDM 투자조합 1호하고 소네트 투자조합이라는 데다가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그리고 TDM 투자조합 2호는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분을 흡수했죠. 그래서 지금 그 최대주주는 그 TDM 투자조합 2호로 되어 있고 이쪽이 11.44%, 제3자 배정 유상자하고 구주 매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최대주주 지분을 넘겨받았고, 이 회사가 이제 11월 9일 날 경영권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TDM 투자조합 2호가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지분 신고를 했는데 전체 지분의 11.44%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울 투자조합이라는 데도 지금 7.34%를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물론 5%가 넘어가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매도하자마자 즉시 신고할 의무는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아센티오의 옛 그 이전 최대주주인 퍼시픽 산업은 지금 408만 주에 대해서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말뜻은 408만 주를 작년 12월 21일 이후로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 또 상한가를 빵 친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초전도체에 대한 다양한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고, 요번에 이제 임시유총에서 이거를 정관을 변경해서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고 넣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게 이제 전형적인 뭐랄까요, 머니게임 하는 사업, 기업 사냥꾼들이 머니게임을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관을 변경해서 사업 목적을 집어넣는다는 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아센티오는 그 최대주주가 투자 조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조합은 단기간에 주가를 띄워서 주식을 시장을 통해서 매각하거나 M&A를 통해서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을 먹는 게, 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게 이 투자 조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조합은 긴 그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그 회사 경영에 그 어떤 철학을 갖고 경영 철학을 갖고 이제 경영을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을 위한 다양한 이런 뭐 정관 개정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또 이런 공신 아니면 호재성 재료를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기적으로 주가 차익을 보고 빠져나와서 이 투자 조합을 해산해서 투자 조합에 돈을 댄 투자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게 이 투자 조합의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이 초전도체라는 게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없는, 즉 SF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을 연구한다고 또 개발한다고 정관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건 비이성적인 급등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미리 주식을 매집을 해서 유통 물량이 없어버렸든지, 왜냐면 워낙 주가가 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주가를 띄웠을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거는 이 증권 전산이나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증권거래소 쪽은 알겠죠. 내부 정보를 자기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실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대주주가 투자 조합을 바뀌고 또 그리고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전혀 별개의 시장 내 지금 인기 테마주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머니게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이러한 그 시장 내 인기 테마주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고, 또 이러한 그 바람을 타고 주가가 급등했을 때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어떤 손이 바뀌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죠. 지금 아센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계속 한 900원, 1000원대에 횡보를 해오다가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주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뜰 때 함께 떴다가 지금 그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이제 흘러내린 측면이 있죠. 이거는 그 전 최대주의 지분 이제 그 보호회사가 풀린 물량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작용한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빵 치고 올라간 이유는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이 시장 내 인기 있는 테마주인 그 초전도체 테마를 이제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시장에 준 거지만, 또 거래량 터진 거 보면 요 근래에는 가장 많이 1700만 주가 거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뭐랄까 이제 이 주식을 매집하는 쪽에 다 걷어갔다면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빨간불에 눈 뒤집혀서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만들기 위한 그 유인구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회사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능력도 실력도 돈도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머니게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망설이다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막판에 상투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최근 들어서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그 말들이 많은데, 그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그 주가가 급하게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눈이 뒤집혀 버리는데, 제가 앞서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한번 그 차분히 시청하시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시고 제대로 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고 지금 충분히 싼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